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매수 기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접근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선이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 4일 동안 계속해서 이 추세 라인을 맞고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가 잡히면서 상방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하방 추세 라인을 어느 순간에 돌파하느냐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4월 중순까지는 1차적인 상승 구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매물대로 인해서 이 부분을 돌파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 하방 추세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4월 중순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 하방 추세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길게 음봉을 뽑아내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하방으로 지지 라인을 확인하러 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테슬라 전략을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을 들고서 들썩들썩 매수하고 싶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하방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돌파가 나온다면 그때 단기적인 매수 기회로 접근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 그쵸? 좀 미루는 흐름으로 가져가시고, 이후에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좀 더 낮은 가격에서 평단을 낮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MACD 자체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지만 여기서 다시 벌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다 내린다를 속단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테슬라는 대응을 이어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드려볼게요.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더블탑이 잡힌 이후에 추세라인 인근에 잡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하방 돌파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반도체 SOXX가 어쨌든 1% 가까운 상승이 나온 것에 비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극화 혹은 차별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처럼 큰 종목들 중에서 이미 많이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 종목은 조금 주춤하는 와중에 실적이 좋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은 조금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부터라도 이 하방 지지 라인, 단기적인 21선 이평 라인이 지지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을 강하게 음봉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5%에서 10% 이상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하방 추세 라인이 상당히 강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하방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 밀고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최소한 이 하방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 정도는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상방 접근을 테슬라와 유사하게 들어가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는 거냐면, TMF 같은 경우가 그나마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그어놓았던 추세선이에요. 즉 하방 추세가 밀고 내려오고 있고 하방 지지가 잡혀있는 그러한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장밋빛으로 매수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5% 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일단은 돌파하는 흐름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렌티어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던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경고 흐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하방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장기 이평 인근까지 지지라인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매수 결정을 하거나 너무 높은 위치에서 매수 결정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적당히 낮은 이평 라인 인근에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좀 더 안정화되는 매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콕 집어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테슬라, TMF 같은 경우가 경고드린 흐름대로 빠른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더 안전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괜히 없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뭐 강하게 2, 3% 돌파가 나왔다고 기술적 분석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어떤 리스크를 쥐고 가고 있고 이러한 리스크하에서는 어떤 기대값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분석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SOXX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은 흐름이에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 추세라인 인근에서 추세선 하단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같이 다른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하방 지지가 잡혀있다는 에너지로 상방 마무리가 나온 겁니다. 자, SOXL 같은 경우도 원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이평선 인근에서 이러한 지지 라인이 잡혀 주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어제 조금 상방을 노리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그럼 앞으로 SOXL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어요? 자, 이 지지 라인이 강하게 꺾여 무너지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거리가 높기 때문에 위험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 SOXL이라는 상품을 투자할 때는 감안을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낮은 위치에서 손절 라인을 가져갈 수 있는 안전한 종목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SOXL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장기적인 이평선과의 이격도만큼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지금처럼 하단부 라인이 지지로 잡아갔을 때는 내가 일단은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상방 배팅을 들어가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할 때는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종목이라던가 투자 방법을 변경을 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뭐 페이팔 같은 경우도 67달러까지 일단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에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SOXL과 다른 점이 뭐겠어요? 자, SOXL은 단기평과 장기평의 거리가 거의 50%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자,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구간 자체가 어제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3에서 4% 정도 이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하방으로 강하게 뚫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뭐 50%를 현금화를 해놓던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배열이 유지가 되는지만 체크를 하시고 정배열의 초입 부분에서 종목을 모아나가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그러한 좀 단순화된 시스템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들처럼 너무나도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투자 방법론 가운데서 본인에게 가장 편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계속 말씀드린 흐름이에요. 결국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던가 QQQ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지켜보면서 자, 주요 추세 라인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만 내가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SOXX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하방 지지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빅스가 지수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즉 단기적인 조정이 충분히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중형주나 소형주 혹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충분히 수익률을 담보하면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